네, 미국과 이란의 첫 협상이 결렬된 채 끝이 나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수자원 공격 예고에 나섰습니다. 관련해서 영상 만나보시죠. We win, no matter what. We've defeated their military. They have all of their minesweepers and all of their, they call them mine droppers. Can you imagine? Now, with all of that, they have no Navy. They have no radar. They have no Air Force. Their leaders are all dead. With Khomeini is gone. آرزوهای خودش رو به زبون میاره، رویاهای خودش و خواسته هایی که هیچ وقت محقق نشده و نخواهد شد به فضل الهی. آنچه که گذشت در طول این 24 ساعت گذشته از مذاکرات نشون داد که اساساً آمریکایی‌ها برای مذاکره نیامده بودن. 네, 교량, 에너지 시설 얘기를 하다가 이번에는 수자원 시설을 공격할 수 있다. 그것을 타격하는 것은 매우 파괴적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이영종 기자님, 네. 실제로 하겠다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만약에 공격을 했을 경우에 이란뿐만이 아니라 주변 걸프국에도 영향이 크게 가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중동 사막 국가들한테 물을 뺏겠다 그러는 건 이건 정말 파괴적인 게 아니라 비인도적인 거라고도 할 수 있죠. 예. 문제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압박하기 위해서 이란의 발전소와 다리 해가지고 전력을 끊고 또 물류를 끊고 이제 물까지 끊겠다. 이렇게 해서 압박하겠다는 구상 자체는 전쟁을 위한 어떤 그런 전술로서 전략으로서 쓸 수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개전 초기에 봤듯이 이란의 반격으로 인해 가지고 중동 각 국가들이 또 똑같은 보복을 당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담수화 시설 부분이 사실 이란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지만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에 70% 이상, 90% 넘는 국가들도 많은데요. 그런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일단 당장 주민들, 국민들이 그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고 상당히 어려운 혼란이 또 조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갈수록 중동 국가들로부터 외면받는 이런 상황, 나토나 주변국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휴전이 이제 체결된 게 4월 7일이고 지금 이제 절반 정도 지났잖아요. 네. 그리고 양측이 어떻게 보면 파키스탄의 중재로 이제 1차 탐색전을 한 수준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다시 어쨌든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걸로 파국으로 갈 수는 없는 거니까.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카드는 지금 너무 과거에 석기 시대로 돌려버리겠다 이랬을 때의 수준으로 다시 가고 있어서 좀 걱정스러운 면은 있습니다. 또 외신 보도를 보면 지금이 2주간의 휴전 기간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한적인 군사 공격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이란 역시 어떤 이유에도 무릎을 꿇지 않겠다. 싸움을 걸어오면 싸우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문성무 센터장님, 네. 제한적인 타격이라는 것은 어떤 공격을 얘기하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휴전에 합의를 하고 휴전 상태가 이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실제 이란은 호르무즈 개방이라고 하는 휴전의 조건을 지키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협상에 나와서도 사실은 협상의 키워드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란이 핵을 포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지금까지와 같은 그런 해적질 하지 않겠다고 포기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만 하면 미국은 이란에 대해서 제재를 풀고 그동안 묶어놓은 동결 자산도 모두 풀고 그다음에 이란에 대한 원자력 발전소라든지 이란이 다시금 위대한 이란이 되도록 하기 위한 정상적인 국가, 보통 국가, 자유롭게 살아가는 이란 이런 이란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소위 말하는 빅딜이거든요. 그런데 이란이 이번에 어떻게 했습니까? 핵 포기 안 했거든요. 핵 포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밴스 부통령이 떠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는 지금 핵물질뿐만 아니라 2년 후 아니면 앞으로도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않겠다고 하는 그 의지를 확인하고 싶었는데 끝까지 우리는 그 의지를 발견하지 못했다. 네. 따라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란이 받을 수 있는 최종 안을 던지고 우리는 떠난다 그랬거든요. 이란이 검토해라 하는 얘기죠. 이란이 검토하라고 얘기하고 이란에게 협상의 여지를 주면서 동시에 이걸 안 받으면 그동안 휴전으로 인해서 중지됐던 군사행동 다시 할 수 있어.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교량과 발전소 그렇게 써면 그게 비인도적이다, 민간 시설을 타격이다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사실은요. 지금 민간인만 사용하고
군인만 사용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도로, 항만, 공항, 민간인만 사용하고 군인 사용 안 합니까? 다 하거든요. 네. 지금 이란이 많은 생산된 미사일을 그 도로를 통해서, 교량을 통해서 이동을 하고 있고, 발전소에서 생산된 그 전력을 가지고 미사일을 만들고 드론을 만들고 그걸로 이 미사일을 쏘고 네.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란이 혁명수비대, 지금 독재를 유지하고 있는 이 세력들의 전투 역량을 꺾기 위해서 비록 좀 비난을 받긴 받지만 예. 핵심적인 그런 이 목표에 대해서 타격을 가하겠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제 제한적 군사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는 모든 교량, 모든 발전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축소해서 정말 이란 혁명수비대가 전투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치명적이고 중요한 목표 몇 가지만 선택을 해서 네. 타격을 하겠다라는 계산일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저는 그곳을 가기 전에 봉쇄 카드를 꺼냈기 때문에 봉쇄와 함께 저걸 언제 시작할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휴전이라는 게 일주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일주일 안에 이란이 그 최종안에 대한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 결국 휴전이 종료되는 것이고, 그러면 행동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어떤 타격일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요. 전쟁이 이렇게 길어지면서 미국과 이스라엘 또 이란이 부담하는 전쟁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또 전략 자산들의 손실도 큽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걸로 알려진 미 공군의 공중규브기가 영국의 한 기지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보시면요, 하얀색 무언가가 외벽에 저렇게 외관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신종호 총장님, 흡사 뭔가 다친 사람한테 반창고 붙여놓은 것 같다, 이런 표현도 등장을 했는데 저게 뭘 붙여놓은 건가요? 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뭐 이란 전쟁을 보면 뭐 조종사 구조 작전이라든지 뭐 저렇게 패치를 붙인 거 보면 영화 같은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죠. 우리가 영화를 보면 뭐 비행기에 뭐 여객기에 구멍이 났을 때 기압차를 줄이기 위해서 임시로 뭐 패치를 때우는 그런 모습도 한번 보셨을 겁니다. 임시방편으로 좀 떼워놓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구멍이 나면 기압차 때문에 높은 고도로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예. 뭐 그런 차원에서 보여지는데, 근데 공중급유기는 지금까지 미군이 이번 이란 전쟁으로 총 7대가 좀 손실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5대는 지난번에 뭐 3월 중순에 뭐 활주로에 주기된 것을 이란이 좀 공격했었고, 그때 보면은 이제 샤이드 드론은 추정되고 있고요. 그리고 2대는 이제 공중 충돌로 해서 아예 추락했죠. 한 대는 완전 추락했고, 한 대는 꼬리 날개가 지금 파손된 채로 복귀는 했습니다. 근데 이런 공중급유기가 왜 중요하냐면, 보통 이제 공습을 나갈 때 전투기들이 많은 무장을 하기 위해서 일부 전투기들은 뭐 추가 연료를 탱크를 장착 안 하고 폭탄을 장착합니다. 예. 그럼 작전 시간이 짧아질 것이고, 특히 또 디에고 가르시아에서 날아오는 그 B-50 포켓 같은 경우는 반드시 공중급유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7대가 총 손실됐기 때문에 앞으로 뭐 공습 작전에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